반짝반짝 빛나는 굿모닝 199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난다고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참 안 어울리네요. 읽다 보니, 얘기하다 보니, 그쵸? 네. 네, 오늘도 트렌드 코리아요.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 다음 책 준비해 주시고요. 네, 2050 세계 미래 보고서. 네, 그 다음에 오늘 328페이지예요. 중간 위에 보면 있습니다. 혈당 다이어트. 게요. 혈당 다이어트도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될 수 있고, 이는 지방 축적을 촉진한다는 원리를 활용하는 식이요법이다. 여기서 관건은 이제까지 다이어트의 핵심 원리였던 칼로리 제한 대신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식사 구성에 신경 쓰는 것이다. 최소 단백질, 지방을 먼저 먹도록 식사 순서를 바꾸거나 혈당 상승을 방지한다고 알려진 에사비, 애플 사이다 비니거, 사과 발효 식초를 식후에 챙겨 먹는 식이다. 에사비, 그쵸? 식초, 우리도 식초 먹었는데요. 에사비도 먹었어요. 네, 간이 독할 때. 근데 식단이나 영양제를 고를 때에도 유전자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선택한다. 다 뭐예요?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고, 과거 유전자 분석이라 하면 뉴스나 드라마에나 등장할 법한 어려운 기술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집에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소비자 직접 의뢰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접근성이 높아졌다. 집에서 검사 키트를 수령해 안내 사항에 따라 침이나 구강세포 등을 채취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며칠 안에 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건강관리 하는데도 사업적인 기회가 있고, 또 건강식품을 또 추천받아서 먹으면서 우리가 마케팅했던 그런 분들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건강관리는 할 수는 있으나 보냈다가 오는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보내는 시간이 있고, 침이랑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부강에다 이거 우편으로 보냈다가 시간이 걸려. 우리는 즉각 15초 만에 우리 건강을 알 수 있다. 너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업 기회가 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더더욱 일자리가 없겠죠. 점점 이제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에게 사업적인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원래 볼게요. 건강관리 플랫폼 젠톡의 경우에도 타액을 활용해 영양소 수준을 비롯해 비만, 탈모, 수면 습관 등 129가지 유전자 항목에 대한 검사를 제공한다. 저희도 엄청난 이 항목들이 나올 거예요.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로 하고 요번에 강의에는 어, 그 카로티노이드와 피부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볼게요. 만약 유전적으로 비타민 A의 체내 농도 유지 및 흡수 능력이 부족하면 비타민 A가 눈 영양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비타민 A가 눈 영양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어 눈이 침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밤중에 선글라스형이라는 재치 있는 이름을 붙여 주의 등급임을 표시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있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사업적인 기회라든지
얼만큼 정확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저희만큼, 저희는 20년 이상 되면서 2,800만 건의 스캔을 했듯이 여기서는 얼마만큼의 그 조사를 했던, 실험을 했었던 그 결과치가 얼만큼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의 기반이 저희만큼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최고로 지금도 계속 저희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 우리가 매일매일 측정하면서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더 데이터가 완전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비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또 이제 알 수 있고요. 과학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요즘 대세라는 러닝의 풍경도 변화했다. 일명 존투 트레이닝이라는 저강도 운동이 부상하면서 매우 느린 속도로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존투 트레이닝이란 개인의 심박수를 5구간으로 나뉘었을 때 최대 심박수 60에서 75% 정도에 해당하는 두 번째 구간의 심박수를 유지하는 운동법을 말하는데 체내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여 체지방 감소의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다. 옆 사람의 대화를 나누면서 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비교적 가볍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어 신체 부담은 덜한데 효과는 좋은 가성비 운동이다. 운동 전문가가 아니라도 웨어러블 기기를 차고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체크하여 운동 앱의 가이드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동하는 모습이 기본값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을 체크하고 운동에 대한 정도의 강도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그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받을 것이고 그 데이터 분석하는 게 얼만큼 정확하며 그 다음에 들어오는 내가 해야 될 거, 그쵸? 병원을 가야 되냐? 우리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식품을 먹고 또 수치가 변화되느냐?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 프리즈마 요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볼게요. 피부 관리에도 피부 과학이 강조되고 있다. PDRN, 그죠? EGF, 스칼렌 등 최근 화장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낯선 용어들은 의약품 성분을 화장품으로 개발한 기능성 성분이다. 화장품 소비자들이 높아진 지식 수준에 맞게 제품 설명 페이지에는 기능성 성분의 임상실험 결과를 첨부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실제로 본인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품 성분을 공부하고 효능을 꼼꼼히 따지는 스킨텔렉추얼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화장품 기업뿐만 아니라 제약사들도 독자적인 성분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화장품의 의약품의 효능을 접목한 더마 코스메틱, 더마 코스메틱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25년에는 5조 5천억 규모로 예상되며 이는 2017년 5천억 원 수준에서 8년 새 10배 이상 급성장한 것으로 화장품 시장의 주류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 소리가 제가 울려요. 제가 듣기도 불편한데 일상적인 멘탈 관리에도 그러니까 화장품도 코스메틱 그쵸? 근데 우리는 벌써 이미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진짜 우리는 그 지금 나와 있는 기초 제품 그다음에 기능성 완전 프리미엄 자체가 옛날 기능성은 따라오지도 못했고요. 지금의 기초 제품도 엄청난 다른 회사들이
기능성, 그쵸? 이렇게 유전자가 바뀌는 이런 거나 이 프리미엄 제품은요, 다른 회사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뭔가 원하는 그런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웰니스가 뭐 9조 억이라고 하잖아요. 뷰티 웰니스 산업은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성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일상적인 멘탈 관리에도 뇌과학적 지식이 동원된다. 어떻게 일상적인 멘탈 관리요? 멘탈 관리하기 위해서 마인드 360이 나와 있고 저희 위드그룹에는 마인드 360을 뛰어넘어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잠재의식도 바꿀 수 있는 잠자면서 상상하고 와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이 상상해버리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이런 거 찾아보세요.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도 얘기해 주고 스폰서한테도 얘기해 주시고요. 얘기 찾아보세요. 이런 게 다 있다니까는요. 부정적인 것도 이루고 긍정적인 것도 이루고 근데 긍정적인 거를 기억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시크릿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긍정적인 시크릿을 기억하라는 거죠.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라. 저항하는 거 기억하지 말고 저항은 놓아라. 저항은 신념이다. 그쵸?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이제 시크릿 가서 저항은 결국 신념은 저항이다라는 게 더 들어온 거죠. 신념은 저항이다. 그래서 신념은 저항인데 두려워서 생긴 저항이다. 두려워서. 버려지기 싫어서. 버려질까봐. 버려지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거야. 버려지기 싫어. 버려지기 싫어. 저항이더라. 저항을 자꾸 내뿜어요. 세상에. 저항을.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계속 했구나. 내가 계속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를 또 이제 알면서 그래. 엄마가 죽을까봐 저렇게 두려워하는 저 모습의 에너지를 제가 저도 죽을까봐 저항감이더라. 그 저항감을 내가 갖고 있더라. 참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게는 15년이 넘고 16년 들어서는 데 있잖아요. 진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러면서도 아직 습관에 젖어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더 각성이 되고 더 즐겁게 사업이 너무 잘 될 것 같아.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여러분들도요. 저항하는 거 발표하시고 내려놓으세요. 그 저항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빡 붙들고 나는 이게 오라. 두려움이 오라. 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그럼 죽는다니까는요. 버려지기 싫어. 버려진다니까는요. 자꾸 버려지는 행위를 해. 나 혼자. 나 혼자서 버려지는 행위를 해. 사업이 잘 되는데도 잘 되는지도 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항하고 있으면 사업을 추스려서 담질 못하죠. 그래서 진짜 잘 되고 잘 되는 것들을 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최유아님 늦게 들어오셨네요. 이은정님도 들어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민철님도 왜 늦게 들어오셨어요? 방송한다고 늦게 들어오셨나 보다, 그쵸? 네. 네. 어쨌든 멘탈 관리는 무의식에 있는 거, 저항하는 거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저항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저도 이제 알았는데, 그쵸? 근데 뭐 더 똑똑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 빨리 내려놓고 누가 뭐라고 한 적이 아무도 없다. 저 사람이 욕을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받은 게 아니다. 내가 해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욕을 해도 내가 해석하지 않으면 저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헛소리 하나보다 헛소리다.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다 무엇이든 해석을 하는 것이다. 나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멘탈 관리, 멘탈 관리 합시다. 네, 멘탈 관리하고요. 두려움을 직시하고 자꾸 마주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어제도 중간에 누굴 만났는데 계속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오래 갖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너만 손해다. 공부를 꽤 했거든요. 근데도 아주 그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이 툭툭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정을 안 하는 거야. 사업을 진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고 누가 얘기하면 하게 해야 되겠다. 또 안 해, 못 하겠다. 뭐가 또 살짝 부딪히면 부딪히는 부분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엄마의 상을 자기가 투사를 하는 거죠. 엄마의 상을 저한테 투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일부러 뭐라고 한 것도 없고요. 안 되게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투사를 하는 시점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바쁠 때 뭔가 부탁을 하는데 제가 바빠서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체 뭔가 미팅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전체 미팅이 아니라 그룹으로 또 미팅을 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뭘 도와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엔 내가 할 수가 없다. 다른 분들도 봐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 눈빛이 싹 돌아가는데 눈빛이요. 이제 에너지를 알겠는 거예요. 눈빛이 딱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 저 친구가 엄마가 바빠가지고 자기를 돌봐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순간에 신념이 저항감이 막 도는 거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더라 그랬더니 알더라고요. 그랬더니 헤어지고 나서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했다면서 이러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멘탈 관리는 부하의식만큼 멘탈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하의식만큼 여러분들의 멘탈이 할 수 있다고 믿음이 확 올라오냐 이거예요. 네? 목소리가 좀 괜찮으니까 제가 또 막 여러분들 멘탈이 나는 이것도 하고 이렇게 좋은 도구를 가졌는데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도구를 가졌는데 자신감 있게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없으면 발표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저항감을 들고 있는지. 저항이라니까요. 두려워서 버려질까봐, 잘못할까봐.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발표를 합시다. 발표하고 의식 수업을 듣고 부하의식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래요. 저희 그룹의 시스템에 부하의식, 그쵸? 의식 수업과 시스템을 함께 하는 사람 아닌 다음에 제가 에너지가 안 가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가지. 뭔가 멘탈 관리를 안 하고 있어. 막 전략적인 거와 이것만 듣고 있어. 뛰는 건 다른 거라니까요. 듣고 공부하는 거랑 내가 행동하는 거랑 역할이 다르다니까요. 그게 같이 맞물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 관리도 뇌과학적 지식이 동원되는데 의식은 뭐다? 과학이다. 영성은 과학이다.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야 할 일을 자꾸만 미루는 심리가 고민이라면 자기계발 도서를 읽으며 마음을 다잡는 대신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생물학 교수인 앤드류 후버만의 팟캐스트에서 미루기 영상을 참고하는 시기다. 미루는 걸 영상을 참고한다고 미루기가 안 되나요? 그 중에 그래 나는 미루지 않겠어라고 나는 빨리빨리 그때그때 해야 되겠어라고 결단을 하신 분이 극소수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습관에 노예가 돼 있다는 말이 있죠. 습관에 노예가 돼 있다. 그 습관은 신념이다. 내가 늦게 미루게 된 계기가 있다. 요새는 또 내가 미루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만 교수는 미루기의 두 가지 유형을 소개하며 마감 임박을 즐기는 사람의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시스템을 활성화할 것을 조언하고, 그러니까 압박을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압박을 즐기는 경우, 그러니까 코앞에서 마지막에 하시려고 하는 거는 압박을 막 있죠. 그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부분들을 즐기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알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진짜 오래됐죠?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그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했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애니팡 게임을 하는데, 막 시간 내에 막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초보, 이제 처음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맞춰야 되는데, 막 맞추다가, 진짜 딸이 대학교 때 오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빨리 맞추려고. 근데 막 그 시간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막 압박이 있거든요. 그 질리겠는 거예요. 근데 애니팡 1이 있고 애니팡 2가 있을 때 지금은 저희 남편은 지금도 보면 바둑을 둬요. 천천히. 하나 두고, 하나 두고, 하나 두고, 천천히. 애니팡 2는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천천히 하는 애니팡 2를 그때 해봤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그 제가 하면서 막 있죠. 막 했더니 제가 하면서 있죠. 와, 이거 내가 이 조급한 이 느낌의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이런 느낌들을 내가 즐기고 있구나. 이 압박감을 즐기고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제가 과감하게 많이 모아놨던 그 보너스 있었어요. 보너스 오면 막 더 빨리 쏴가지고 맞힐 수 있는 보너스를 잔뜩 있었는데 그걸 과감히 그냥 삭제시켜서 없애버렸잖아요. 없앴어요. 근데 그게 진짜 즐기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조급하게 마감이 임박해서는 즐기는 거고요. 내가 지금 엄마의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즐기고 있었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거 즐기는 거 아세요? 즐기고 계신 거 아세요? 즐기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저항을 지금도 즐기고 있다. 그걸 제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즐겼던 거를 지금도 즐긴다. 나는 싫어, 싫어, 싫어 하는 게 즐기고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각성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되고요. 행동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는 그 부분이 싫다 하지만 계속적인 것에 즐기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엄마의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아이고, 죽고 싶어. 진짜 죽고 싶어. 이런 소리를 어찌나 그냥,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어찌나 말씀을 많이 하셨던지. 그죠? 지긋지긋하다 보다도 더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 있죠. 근데 저는 지긋지긋하다만 그랬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두려운 거죠. 우리 엄마 죽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아. 나의 두려움이. 엄마는 엄마 삶이었고 근데 엄마의 삶이었지만 엄마는 엄마인데 그 모습을 보는 나는 어린아이는 엄마가 죽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는 그 느낌에 안 좋은 것들을 느끼고 있다가요. 그게 벗어나지는 거 있죠. 점점 더 벗어나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른 유형으로 도파민 분비가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 도파민 수치를 증가시켜 좋은 느낌의 그죠 행복한 느낌을 점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죠. 그죠? 이 그 도파민 행복한 분비를 이제 행복한 거를 엄마가 이게 영향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 환경을 받아서 그렇더라. 도파민 분비가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 도파민 수치를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증가시킨다고 되나요? 근원적으로 무의식에서 왜 이게 왔고 신념에서 오는 거거든요. 신념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근원적으로 무의식에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거예요. 부하의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미루기뿐만 아니라 찬물 샤워의 효과, 음악을 활용하여 동기부여하는 법 등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을 뇌과학으로 설명하는 그의 팟캐스트는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에 달하는 길이임에도 미국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죠? 인기가 높답니다. 뇌과학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무의식에 집어넣으면 다 되더라고요. 안 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도 부정적인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놓고 긍정적인 걸 집어넣어서 긍정적인 거를 이뤄내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때문에 저 그룹이 왜 저 모양이고, 선생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자기가 자신 없는 걸 보지를 않고, 여러분들 자신 없는 걸 보세요. 내가 왜 자신이 없게 생각하는지 보셔야지. 왜 선생님 탓하고, 왜 그룹 탓하고, 왜 회사 탓하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정도의 회사를? 여러분들이 이런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혼자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렇게 수업을 17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 이게 재맥락을 해주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여러분들이요. 따라서도 못하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판단분별하는 건 다 뭐예요? 내 마음에서 자신이 없는 내 두려움 때문에 죽을까봐 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 합니다. 네, 오늘은 좀 더 얘기를 했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요. 적극적으로 행복한, 네, 진짜 앞으로 행복하게 일하면서 행복한 날들이 정말 많이 있을, 네, 그런 일들이 쫙 펼쳐집니다. 행복을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오늘 금요일이네요. 내일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호킨스 박사님 영상 또 보는 날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대구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어, 시크릿, 시크릿이 아니라 학생 치유사. 시크릿은 5월 30, 31일 날 있고요. 그다음에 치유사는 지금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3월 22일 날, 3월 22일에 네, 대전입니다. 초대하시고 네, 또 적극적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